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6년도 농검은 이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그 이론수를 우리 합격반에서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어진 강의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차 1과목 17강, 교재는 146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그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강의 일정은 5월까지, 다음 달까지로 해서 이론서 강의를 좀 완료를 할까 합니다. 강의를 완료하고 그 책자는 농검은 이론서 확정된 교재인데, 교재 구입은 동영상 아래 보시면 되죠. 동영상 아래 보시면 항상 더보기를 누르세요. 동영상 아래 보면 항상 모든 동영상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책자 구입, 그 다음에 등급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합격반에서 VIP반, VIP반에서 합격반, 자유로 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월 단위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이 되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1회부터 11회 기출문제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핵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가면 핵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지금 예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는 문제를 좀 길게 내서 우리가 시험에 실제로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6월달, 5월달까지는 완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달에 되면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특강. 교재 판매 안내는 저한테 문의를 안 하셔도 유튜브에 계속 올릴 겁니다. 단톡방이나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강의 일주일 전에 교재 판매에 대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5월 중순경부터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구나, 교재 구입은 5월달 초에 구입을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일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이론서에서 OD 품목 특별한 게 없죠. 조사 결실수는 손해평가 시 표본으로 선정한 결과모지의 결실수를 가지고 한다. OD는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결과모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라서 길이를 재어서 1m에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감귤의 핵심은 등급 내 피해 가실수, 등급 외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9mm, 71mm 보다 너무 크거나 적으면 등급 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오면 등급 내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특이한 것은 30% 피해이 있죠. 30%, 50%, 80%, 100% 피해이 있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등급 외일 때는 50%를 곱해준다. 등급 외일 때는 50%를 곱해준다. 계산할 때는 전체 과실수에서 등급 내 플러스 등급 외 곱하기 0.5를 계산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계산식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해 인정 개수는 똑같죠. 30%는 0.3, 50%는 0.5 똑같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수학기 자저 비율, 우리가 수잔이라고 하는 것, 이 수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잔, 수학량 자녀 비율을 줄여서 우리는 자녀 비율이다, 이거 해서 우리는 수잔이라고 하자. 근데 감귤에서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잔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잔의 의미를 무화과와 복분자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 무화과와 복분자에서는 경과 비율이다. 경과 비율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분자 무화과에 있어서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밑에 주기사항에 보시면 이 경과 비율은 수확량 자저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량 자저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지만 룰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무화과의 경과 비율은 수확량 자녀 비율과 같은 뜻이다. 즉 경과 비율은 아버지다 라고 해놓고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주 밀감에서는 잔존 비율, 수확량 자저 비율과 경과 비율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주 밀감일 때는 수확량 잔여 비율과 경과 비율은 다른 뜻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수확량 잔여 비율이 60%다 했을 때 경과된 것은 40%죠. 왜냐하면 100%에서 40% 경과됐기 때문에 수확량 잔여비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즉 수확량 잔여비율은 현재죠. 현재. 경과 비율은 과거 이만큼 따버렸다는 거죠. 다른 뜻인데도 불구하고 복분자 무화과 시험에 경과 비율을 쓰라고 했을 때는 수확량 잔여 비율을 써야 돼요. 그래서 혼동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농검은 이론서가 답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쓰셔야 정답 처리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주 밀감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동상의 비율을 할 때 이 수확량 잔여 비율과 경과 비율에 대해서 경과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그 부분은 올해 시험에 유력하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학기 잔존 비율은 다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동상의 비율을 구할 때 수확량 잔존 비율을 온주 밀감은, 이 공식은 제가 볼 때는 99% 이거는 주어진다. 요 공식의 숫자는 의미 없는 통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암기하기란 힘들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할 수 있도록 12월 발생일자가 뭐 25일이라면 20 대입을 하면 되죠. 근데 혹시 1% 때문에 출제가 되더라도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제가 수험자 입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암기할 걸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까지는 제 예측이 틀린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요것도 혹시 안 주어질 확률은 1%지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어져야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상에 서리 또는 가수원에 가장 가까운 곳 세 곳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세계수의 기상 관측 장비 또는 이거 해서 기온이 제주도 지역은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급하게 영하 3도씨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6시간. 그 다음에 제주도 이의 지역은 0도씨 이하,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동성의 피해율을 조사할 때 우리는 수학전에는 100% 피해량만 있고 과실 손해일 때는 30, 50, 80, 100%가 있고 동성의 피해율은 80%, 춥기 때문에 50%까지 안 봅니다. 동성이는 80% 피해량과 100% 피해량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준 과실수는 정상이냐 피해를 입었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죠? 요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분모가 뭐가 들어가지 했던 기준 과실수는 정상 80%, 100%. 즉 50% 피해량은 아예 정상으로 보는 거죠. 이 말은 50% 피해량은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50% 피해량은 정상이 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릅의 시험에 나온다면 두릅은 이렇게 여기 있는 정상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정아라고 하죠. 정아라고 한다. 정아지가 뭐냐 했을 때는 정상이죠. 정상의 싹이다 해서 요렇게
정상에 있는 이 싹이고 그 다음 처가가 나온다면 처가, 이거는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까지 해주면 너무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정가지는 정가가 달려있는 가지를 말하며 가입 시점 이전에 전정한 가지는 제외하고 피해 정가지수, 총 정가지수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가지수가 100개다. 우리가 조사했을 때 표본 구간에 봤을 때 이것이 100개고, 그죠? 그 다음에 총 정가지수가 300개다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처가지수가 200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아예 분모에도 들어가지 않고 피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가지수가 300개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 정가지수는 100개다. 피해 처가지수가 150개다. 이렇게 했을 때 피해율은, 이거는 아예 시험에 나오면 아예 분모에 분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분에 이것 이렇게 해서 피해를 구하고 미보상이 있으면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이렇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두어 번 나온다면 5점만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블루베리가 수정 보완됐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슈다, 이슈. 자, 과실손해 피해율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피해율 산출을 위한 지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실손해 피해율은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대괄호가 여기 있죠. 대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소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소괄호는 난데없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어. 이 산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산식이 여기 열로 와야겠죠. 열로 이렇게 와야 전체적으로 조합이 맞는데 이것을 제가 별표 9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별표 9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식이 맞지 않다. 공식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이 공식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대괄호 속에 해놓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를 쭉 보면 이론서가 잘못된 경우가 크게는 두 번 있었죠. 첫째는 온주 밀감의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즉 수학 개시 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10%였다가 과실손해할 때는 15%일 때, 이때 공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2년 전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지금 이론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식이란 말이죠. 틀린 식이다. 틀린 식이지만은 계산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해에 가로가 나왔죠. 이렇게 이 전체에 대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2년 전에 이게 틀린 식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고민이겠죠. 지금 이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고민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이것을 있는 걸로 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논문에서 확정이 됐으면 거의 끝났다, 그죠?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공부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틀렸지만 이거는 식으로서는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왜? 이론서 확증됐기 때문에. 자꾸가 틀렸다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범위인데 이것이 지금 약관하고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있어도 우리는 업무 방법서, 확정된 이론서 가지고 모두 공부하고 그것의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차 품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차 품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냐면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기준이 잘못 오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 바로 잡아서 공부하는 강의.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그대로 하자. 안 나온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강의도 듣고 이 사람 강의도 듣고 본인이 결론을 못 내요. 그죠? 기준이 잘못된 게 확실한데 바로 잡아서 공부하느냐? 아니다. 잘못되도록 그대로 공부하자. 안 나온다. 역시 안 나왔죠. 그럼 결론이 뭐냐? 잘못된 것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정답이죠. 그대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답이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식이 대괄호가 있는데 대괄호 속을 해놓고 이 괄호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두 개가 가버렸고 그것이 별표까지도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것을 바로 수중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주어진 대로 하면 계산식이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가 우리 김광호 쌤하고도 의논해봤지만 잘못된 게 틀림없지만 이대로 해도 과연 이것이 뭐 적법하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풀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출제될 확률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총 정리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수정해서 강의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돼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걸 가지고 꽃고사율은 뭐 주어지 가지고 대입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요것만 공부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블루베리는 일단은 요 부분은 공부를 일단 미루기 바랍니다. 그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자 해서 쭉 지난번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꽃눈이 피고 요거는 기본적인 정리만 하자. 꽃눈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 조사할 때 요걸 중심으로 피해를 조사하고 요걸 가지고 피해를 조사한다. 그래서 최종 꽃 피해율 할 때는 가중치가 들어가는구나. 그죠? 요거는 공식이 나올 수는 있죠. 이건 정확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을 할 때는 꽃눈 고사율을 가지고 알파라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 1-알파에 대해서 꽃 고사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거는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꽃눈 고사율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표본가지의 전체 꽃눈 수를 주어지고 피해 입은 꽃눈 수를 하면 된다. 요거는 정확하게 개념 틀린 게 아니죠. 그러면 꽃 고사율은 뭔데? 바로 표본가지의 전체 꽃을 다 주어지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자료, 이 수잔이 나오죠. 수확 개시 전이니까 100% 맞죠.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잔여 비율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거는 5점으로 나올 수 있다. 5점으로 5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둘 게, 지금 블루베리 수확 개시 이후에 수확량 잔여 비율 수잔이다 했을 때 1-100% 남은 거 뭐다? 생표다. 많이 봤죠? 그죠? 수확 개시 1-수표 경과 비율 할 때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1-수표다 라고 표준 수확일수
일수분의 수학 일수다. 요렇게 경과별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개시 이후에 수학량 잔여 비율 100%에서 남은 것이, 이게 경과비율하고 지금 혼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화과, 블루베리, 그 다음에 복분자 등은 경과비율과 수학량 잔여비율을 같이 본다라고 해야 이게 풀리기 때문에, 그때 수학 잔여는 100%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 했을 때 100%에 남아있는 것은 이거다. 수표다. 즉 표준 수학기술은 확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31로 확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고, 수학 일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 왜? 수학할 때부터 수학 개시부터 사고 날짜 차이니까 주어진단 말이에요. 사고가 몇월 며칠이다. 15일날 났다. 그 다음에 수학 개시가 3일날 했다. 그럼 12가 오겠죠.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요것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끝나.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가지고 공부하자. 나오면 5점으로만 공부해 놓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왜? 이것에 대해 풀려고 하면 2, 3일 걸려도 답을 못 내립니다. 그죠? 이거는 천천히 고민하면서 하면 출제가 안 될 걸로 유력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고사율 범위에 따른 가중치, 요거는 15의 법칙이다 해서 15의 법칙이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석된다. 최종 꼭고사율은 가중치를 적용하자. 최종 꼭고사율 가중치를 어떻게 할 건데는 20% 미만일 때는 없는 거죠. 제로로 보자. 그래서 이때 미만할 때 아름다울 밑자를 떠올리면 이하냐 미만이냐는 뭐 차이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만이다. 아름다울 밑자에서 15의 법칙이니까 20%만 기억을 한다면, 그죠? 20%까지는 가중치는 없다. 그 다음에 15의 법칙에 15를 더해주고 15 마지막은 110이 돼야 되는데 100% 넘어간 게 없죠. 요것만 해버리면 가중치는 이렇게 0부터 해서 0.5, 6, 7, 8, 9, 10 요게 1로 놓고 0.9, 0.8, 0.7, 0.6, 0.5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실손해 자기부담 비율 중요하죠. 자기부담 비율은 10%형일 때 보험가입 과수원, 논작물 밭작물은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주어가 다르죠. 그 다음 15%형은 2년 해서 이렇게 제한 없음도 반드시 써야 한다. 20%, 30%, 40%는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의 10%를 갖다가 자기 부담금으로 하죠. 자기 부담금의 기본은 첫째, 손해가 난 것의 10%를 먼저 구하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죠. 즉 손해액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800만원 났다. 그죠? 손해액이죠. 손해액이 800만원 났다. 또는 1200만원 났다. 90만원이 났다. 뭐 아니면 200만원 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만원. 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를 푸는 문제죠. 손해액이다 하는 것은 목적물 손해 플러스 목적물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이야기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이 손해액으로 확정이 되고 그 손해액이 8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확정되었을 때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 손해액의 10%를 먼저 구하죠. 10%를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80만원이 되고 이거는 12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겠죠. 이때 이것이 3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80만원 있으니까 오케이. 1번은 8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2번은 120만원인데 100만원을 초과해버리잖아요. 그죠? 한도는 30에서 100만원 사이니까 이거는 2번의 답은 100만원이다. 3번은 200만원 났지만 이것의 10%는 20만원이니까 30보다 적네. 그래서 3번의 답은 30만원이 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죠. 기출에. 중요하죠.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 비닐이잖아. 피복제는 비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손해액 10%가 10만원에서 30만 사이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정돼 있다. 즉 5%로 확정돼 있다. 이거 잘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은 이제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약관, 나무손해 특별약관, 예. 그 다음 나무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것만 나오면 알아맞추는 걸로 가자.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